3절 상수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앞까지 2절까지는 해서 계속 누구를 살펴봤냐 하면 변수 int number에 10을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3장에서는 변수에 4장에서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자, 5장의 1절, 2절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자료형이라는 게, 이 자료형이 변수를 만들게 되면 어떠한 크기로 어떤 값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걸 살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총 정리를 끝난 거예요. 자, 이제 3절에서는 상수라는 거에 대해 살펴본 거예요. 지금 넘버는 누구였죠? 변수였죠, 변수. 그리고 이제 살펴볼 건 상수. 한번 보니까 두 개가 좀 상대되는. 변수는 우리가 이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계속 다른 값들을 계속 바꿔 넣을 수가 있었어. 바꿔 넣을 수 있는 걸 변수였는데, 이제 이 상수라는 것,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수라는 거. 그러면 이름을 지니지 않는 리터럴 상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수라고 부르는데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리터럴 상수라고 부른대요. 여기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int number에 30 더하기 40 이렇게 적으면,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30이라는 걸 딱 보면 앞에서 뭐라고 했죠? 정수의 대표 자료형은 누구다? int형. 그러니까 얘는 30이라는 숫자를 보면 메모리상에 4바이트 int형의 크기만큼 공간을 잡아주고 3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이 공간에 대한 이름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값을 한번 저장을 해놓고 나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 상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40도 int형 공간 4바이트 크기에 40이라는 값이 주어지고 나면 이건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수 값이 돼. 그러면 이 30과 40을 이제 더하기 해라 라고 시키면 CPU가 이 값을 읽어가고 이 값도 읽어가는 거야. 그리고서 CPU 내에서 더하기를 해서 7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면 이제 7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면 이것도 상수기 때문에 상수에다가 먼저 저장을 해 놓을 거야. 저장을 해 놓고 이제 넘버에 저장해 줘 하니까 넘버라는 공간에 저장이 돼서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는 공간에 7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된 거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수정할 수, 공간할 수,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저장된 값은 이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한 상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터럴 상수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숫자를 컴퓨터에서 그대로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상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상수. 그리고 이런 리터럴 상수의 기본 자료형,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정수의 기본 자료형 대표 선수는 int형이라고 했고, 실수 값의 대표 선수는 double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여기도 고스란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literal int의 사이즈, 자, 우리 7의 size of 7 이렇게 했어. 이거는 7의 크기가 얼마니 해서 7이야 이런 게 아니라, 자, 7은 정수요. 정수니까 7은 메모리상에 int형이 대표 선수니까 4바이트 크기를 잡고서 저장이 돼 있겠죠. 이게 상수인데 int형의 크기만큼 4바이트 크기만큼 공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size of 7 하니까 얘의 크기 얼마? 4바이트야 해서 4라는 값이 나온대. 더블은 7.14 실수값은 대표 선수가
더블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8바이트 크기를 가지니까 사이즈 오브 7.14 하면 이 더블형의 크기 8바이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자 A니까 캐릭터 1바이트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자 A는 실제 컴파일하면 누가 된다고 했냐면 ASCII 코드의 65라는 숫자 값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65는 정수니까 정수의 대표 선수는 int형. 그래서 4바이트 크기를 갖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리터럴 상수도 자료형이 결정이 되어야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선수 얘네들의 기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는 int형으로 표현이 될 거고 실수의 값은 W형을 기준으로 저장이 되고 문자는 ASCII 코드의 정수 값으로 바뀌니까 정수는 int형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 이런 기본 자료형 얘기를 해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번에 또 앞에 것도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번에는 전미사를 이용한 상수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5.789를 플롯 넘버 원 변수에 저장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 자, 그러면 5.789는 보니까 소수점이 있는 실수네, 실수. 그러면 실수의 대표 선수는 누구? 더블. 그러면 더블은 몇 바이트? 8바이트 크기에다가 5.789가 저장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저장하래? 플롯으로 만들어진 변수에다가 저장하라래. 플롯은 4바이트. 8바이트를 몇 바이트? 4바이트 크기에 저장해 라고 시켰으니까 컴파일러가 에러는 내지 않고 밑에 파란색으로 해서 경고 메시지를 알려줘. 야, 너 큰 8바이트 짜리를 4바이트에 넣으려고 하네? 문제 생길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무시하면 정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결을 해줘야 돼. 그러면 해결하는데 첫 번째, 이 플롯을 더블 변수로 바꿔버리면 전혀 문제 없이 8바이트가 8바이트에 탁 저장이 되니까 전혀 문제 없이 잘 저장이 될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이걸 꼭 플롯을 써야 돼. 공간을 아끼든지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플롯 변수를 꼭 써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5.789 이렇게 실수 값을 적을 때 뒤에다가 이렇게 F를 하나 더 붙여주면 그러면 우린 컴퓨터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야 5.789라는 숫자를 좀 저장해 주는데 난 너 더블로 만드는 걸 기본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플롯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플로트형이 갖는 4바이트 크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5.789를 저장을 해 놓는 거지. 그러면 플로트형이 저장이 되니까 전혀 문제 없이 저장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뒤에 끝에다가 F 또는 대문자 F 같은 걸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야. 지금 당장에 여러분이 이걸 서식문 F 이런 걸 꼭 써야 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코드를 볼 때 뒤에 이런 서식 이렇게 전미사가 붙어 있다면 그러면 이거 의미하는 바가 플롯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지 라는 걸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거야. 그 다음 꼭 실수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수를 이렇게 하면 1025라고 하면 기본은 누구라고 했어? int형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나는 이걸 int형이 아닌 정수 중에서 다른 자료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unsigned int형으로 지정을 해주고 싶으면 u를 적어주고 long이면 l, unsigned long이면 ul, longlong이면 ll, unsigned longlong이면 ull. 이렇게 뒤에다가 전미사를 붙여주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봐둘게. 이렇게 해서 전미사를 이용한 상수의 표현 얘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살펴볼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이것만 먼저 살펴보면, int max는 100이야. 그러면 우리는 max라는 이름으로 100을 저장을 해놨어. 변수를. 그러면 변수니까 그 아래에서 max에 200을 저장해줘. 이런 게 가능해. 왜? 그냥 변수니까.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변수의 이름을 대문자로 적을 때는 이런 의미를 내포해. 이 변수에 있는 값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고정된 값이야 라고 의미를 프로그래머들이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변수로 쓰면 누군가가 다른 값으로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앞에다가 const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그러면 이거는 int max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 100을 저장을 했어. 100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const가 이 변수를 잠궈버리는 거야. 꽉 잠궈버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보는 건 괜찮은데, 이곳에다가 다른 값을 저장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겠고, 그러니까 절대 다른 값으로 못 바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 놓는 게 const라는 키워드가 돼. 그럼 밑에도 const 더블 pi 값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3.1415라고 고정된 값을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밑에서 이 pi라는 변수의 값을 뭐 2.1415 뭐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법을 배우긴 했지만 당장은 그렇게 자주 안 보이겠지만 이 책의 후반부를 가서 표준 함수를 본다든지 나중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쪽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const라는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많이 높여줘요. 이 버그의 발생 가능성을 이걸 많이 사용함으로써 많이 없애주게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 const의 정확한 의미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면 문제없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상수의 내용까지 먼저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자료형의 변환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